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물가의 통제가 압력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통화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최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힘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중시하고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을 때는 긴축 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시장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경제 모델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인플레이션 관점을 공고하게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연준의 다양한 위원들과 과연 얼마나 완만한 합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케빈 워시가 사임을 할 정도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을까요? 우선 둘의 공통적으로 통하는 분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연준과 낮은 금리를 좀 추구하는 인물인데요. 연준의 권한과 규모가 축소가 되고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의식이 케빈 워시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다는 건데요. 체제를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인물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이 지금 너무 비대화가 됐고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너무 늦다라는 건데 케빈 워시가 최근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에 좀 공감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 과거에 양적 완화나 연준 비대화에 비판했던 이런 통화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두 인물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요, 트럼프의 경제 자문 이력이 있고요. 그 10년간의 세월 동안 트럼프와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인물에서 이제는 트럼프와 손을 잡고 정말 경제적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실행 파트너로 변화한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는 함께하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군상을 케빈 워시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러한 지명설에 대해서 쇼크를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파월에서 워시로 바뀔 때 무엇이 달라지길래 시장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합의형 리더십이고요.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좀 꺼려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신념형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체제 개편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예측할 가능성,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롬 파월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분석입니다. 특히나 워시가 과거에는 매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그런 좀 상충되는 그런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은요,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면 인하하는 거고 상승하는 거면 상승하는 건데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한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그 사이를 봤을 때 연준이 독립적인 성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연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우려가 더해지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3가지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과거 매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긴축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긴축에 대한 가속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긴축을 병행하게 됐을 때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통화 정책과 그리고 정치인 간의 그 거리가 축소가 되게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또 달러와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준 의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과제들을 이제는 좀 풀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금리를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1회차에 그쳐서 2회차에 그쳐서 금리를 인하하고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줘야 하는 건데요. 그 경로가 불분명하다면 시장은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인데요. 앞으로 물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통을 시장과 실패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대차대조표의 관리인데요. 금리 인하와 긴축을 병행하게 된다면 병행할 가능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트럼프와의 지속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텐데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연준이 트럼프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구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달러라던가 미국의 자산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될 수 있고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원칙을 고수하게 될 텐데요. 이건 또 트럼프와 충돌하게 되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면 고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또 시장에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긍정론과 부정론, 비판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가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완화 긴축 리스크를 모두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리먼츠 그룹인 경제 고문 모이메드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개혁과 독립성 수호를 기대한다. 아무래도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JP 모건의 회장이죠. 정말 유명한 인물인데 시장이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급진적인 실험을 하지 않을 관리가 가능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을 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매파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정책 스탠스를 변화했고 민주당이 정권을 받게 된다면 또다시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정책의 일관성과 연준 독립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만큼 트럼프의 손에 의해서 금리라던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에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누구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화의 판도도 점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투자 방법 중 하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